얘들아,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 앞에서 지시학을 가지고 지시학 색변화로 액성이 변하는 걸 확인했지. 이번에는 지시학 없이 중화 반응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볼게. 그 방법은 우리는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 변화로 중화점을 한번 찾아볼 거야. 중화점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양이 같아져서 완전히 중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했지. 그래서 실험 과정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투륨의 부피를 다르게 해서 썼고, 그리고 최고 온도를 한번 측정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조금 넣어서 색 변화를 함께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본 책 210페이지 보면 탐구 결과로 수산화투륨과 묽은 염산의 부피를 다르게 해서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줬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1대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하니 실험 1을 보면은 묽은 염산이 0ml, 수산화트륨 수용액이 10ml니까 하나도 반응을 하지 않고 2를 보면 염산이 1, 수나트륨이 9니까 1개가 반응, 3에서는 2개가 반응, 4에서는 3개가 반응, 5에서는 4개가 반응, 6에서는 5개가 반응, 그리고 7로 갔을 때 다시 수나트륨 수용액이 4부피로 내려가기 때문에 4개가 반응하고 8에선 3개, 9에선 2개가 반응을 하겠지. 일단 용액의 색깔을 페노프탈레인 용액으로 확인해 보면 붉은색이 짙다는 건 염기성이라는 의미니까 1부터 5까지는 염기성 용액이고 6부터 9까지는 무색이므로 산성 혹은 중성이라는 의미겠지. 그래서 이 결과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6까지는 온도가 상승하는 그래프였다가 다시 9가 되면 하락하는 그래프, 높은 산을 그리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묽은 염산과 수산화탄 수용액을 섞으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확인해 보면 온도가 올라가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열이 발생한다는 의미거든. 본인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물을 만들어내면서 열을 발생시켜서 우리는 그 열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측정이 되겠지. 그래서 실험 1에서 9에서 최고 온도가 다른 까닭을 생각해 보면 각 실험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난 묽은 염산과 수산화듐 수용액의 양, 즉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최고 온도는 다르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얘들아,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중화열이 발생하거든. 열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온도로 측정을 하는 건데, 온도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의미는 중화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여서 중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실험을 찾아보면 온도가 가장 높은 실험 6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중화 반응 시에 열이 발생하는 이유를 물어본 친구가 있었는데 중화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온은 본인이 이미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가 H2를 만들게 되면 안정한 상태로 내려오거든. 안정한 상태로 내려간다는 건 에너지가 낮아진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는다는 의미는 본인이 가진 에너지를 버려야 한다는 의미거든. 그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버려지면서 우리는 열이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듣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열이 발생하면 우리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측정이 되고 실험 6에서 그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 개념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산과 염기가 중화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중화 반응하는 양이 증가할수록 열은 더 많이 발생해.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많이 열이 발생하겠어? 이 중화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일단 중화 반응과 온도 변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염산 10ml를 넣었다. 쌤이 농도가 같다면 부피는 개수로 생각해도 괜찮다고 했지? 염산의 부피가 10ml라는 의미는 10개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며 수산화트륨 수용액은 2ml 있다는 건 2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H 플러스는 그 속에서 10개가 나오겠지? OH 마이너스는 2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총 중화 반응하는 양, 물이 생성되는 양은 2개만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 8개와 4개가 있으면 4개가 반응하겠지. 그 다음 6개와 6개가 있으니 6개가 총 반응할 거야. 그 다음은 4개와 8개가 있으니 여기도 4개가 반응할 거고, 그 다음은 2개와 10개가 있으니 여기도 2개가 반응할 거야. 그래서 반응하는 양이 더 적은 2개가 가장 온도가 낮고 중화열이 가장 덜 발생하는 거겠지. 그리고 가장 많이 반응한 6개가 반응한 지점이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어서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의 액성을 한번 판단해보면 6개가 반응한 저 가운데 6개가 반응한 이 가운데 지점을 한번 살펴보면 친구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양이 같으니 중화점에 해당하는 지점이겠지? 중화점. 중화점의 액성은 뭐였어? 그치, 중성이었죠? 그리고 왼쪽을 가보면 여기는 염산이 10개, H 플러스가 10개 있고 수산화트륨 중에 OH 마이너스가 2개가 있으니까 H 플러스의 양이 더 많지. 그래서 H 플러스의 이온이 남으니 이 친구의 액성은 산성일 거예요. 오른쪽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염산의 부피가 더 많으니 H 플러스 이온의 수가 OH 마이너스 이온의 수보다 더 많지. 그래서 이 친구도 액성은 H 플러스 이온이 남아서 산성이겠지. 이 오른쪽을 살펴보면 H 플러스의 양보다 OH 마이너스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액성은 염기성을 띠겠지. 그래서 얘들아, 이 앞에 두 친구를 BTB 지시하게 넣어 본다면 무슨 색을 띠겠어요? 그쵸, 노란색을 띠겠지. 중성이면 초록색, 염기성이면 파란색을 띠겠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현상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 앞에서 봤던 지시학의 색 변화. 지시학의 색 변화로 액성이 변하는 걸 확인했지. 그리고 방금 봤던 중화열이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지시학의 색이 변하고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두 가지 현상을 관찰해 봤어요, 우리는. 그래서 비커에 우리 묽은 염산 10ml를 넣고 같은 농도의 수산화트륨 15ml를 조금씩 떨어뜨렸을 때 온도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를 설명해 보제. 나 묽은 염산 10ml라면 쌤이 10개로 판단하라고 했지. 10개. 묽은 염산 10개 중에 H 플러스는 묽은 염산이 화학식이 HCl이니까 H가 하나 나오니까 얘도 10개를 가지겠지. 그리고 같은 농도란 조건이 있을 때 수산나트륨 수용액 15ml라면 15개를 의미한다고 했지.
수산화투륨은 NaOH이기 때문에 OH-가 하나 나오니 여기서 OH-의 개수는 15개가 되겠죠? 이 15개 친구들을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조금씩 떨어뜨렸을 때 온도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를 1개 떨어뜨렸을 때 얘를 1개 떨어뜨리면 총 얘 10개와 1개 중에 하나가 물 하나가 생성되는 거지. 2개를 떨어뜨리면 물 2개가 생성되는 거고, 3개를 떨어뜨리면 물 3개가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개수가 많아진다면 온도 그래프는 점점 상승하는 그래프를 가지겠지?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하니까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즉 그 양이 많아지면 온도는 더 높아진다라고 했지. 그래서 10개까지 1개부터 10개까지 온도는 이렇게 상승할 거예요. 그리고 10개부터 15개의 지점을 생각해 볼게. 10개부터 15개 이 지점에서 봐도 중화 반응은 이제 최소인 값이 H 플러스 10개이기 때문에 다 10개씩 반응하겠지. 그렇다면 열은 이 10개에 반응하는 이 열과 동일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열이 발생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온도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가져.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하열이 발생하는 이 온도는 같지만 용액의 부피가 더 늘어나지. 그래서 용액의 부피가 늘어난다. 즉, 이 양이 늘어난다는 게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거든. 그래서 1개부터 10개까지는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그래프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하락하는 그래프. 아까 봤던 그 상그래프와 똑같은 모습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점점 상승해서 중화점에서 가장 높고 중화점이 뭐였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양이 같아져서 완전히 중화가 일어나는 지점. 여기는 이 10개를 다 소모하는 지점이겠지. 그래서 중화점에서 가장 높고 이후에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열이 발생하진 않아. 더 이상 발생하지도 않지만 용액의 양이 많아져서 그 온도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서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다 우리 학습지 상과 염기 두 번째 이 학습지를 살펴보면 여기 질산 이온 해놓고 NO3 마이너스가 아니라 NO3 2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거 마이너스로 고쳐놓고 그 학습지도 잘 채워서 답지 보고 잘 채워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 우리 학습지 중화반응 3에 있는 마지막 중화반응의 이용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야. 시험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나 중화 반응을 좀 정리해보면 중화 반응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즉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지. 그 개수비는 H 플러스 1개, OH 마이너스 1개가 만나서 물 하나를 생성하는 게 중화 반응. 이 확인을 우리는 액성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액성의 변화를 지시하게 색변화로 확인해봤고 그리고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중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보면 중화 반응은 우리 지시하게 색변화로 액성이 변하는 걸 확인하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난 걸 확인해봤고 그리고 방금 봤듯이 중화열이 발생하는 걸 보고 우리는 중화 반응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어. 중화열은 중화 반응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발생하지. 그래서 우리는 온도가 높은 지점을 찾으면 중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중화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는 거.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 직접 수업을 못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영상 잘 보고 시험 준비도 잘해서 시험 잘 쳤으면 좋겠어요.